베트남 전쟁의 밀림 속에서는 영리하고 악몽 같은 함정들이 게릴라 전쟁에서 치명적인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클레이모어 지뢰와 같은 치명적인 장치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흔들리는 원주 함정까지 이 시대는 충격적이고 다양한 공포스러운 메커니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병사들을 다치게 하고 위협하며 사단 전체를 뒤쫓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함께 이 치명적인 도구들이 전쟁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시다. S의 지뢰로 악명 높은 독일 S의 지뢰로 더욱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은 드물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운싱 배티로 알려진 이 함정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운싱 지뢰들은 작동 시 상계된 파편을 쏟아내어 파괴적인 피해를 줍니다. 1930년대에 개발된 S의 지뢰는 나치 제국의 방어 전략에 중추가 되었으며 1945년까지 1.93백만 개의 유닛을 생산하였습니다. 연합군의 침공 중 S의 지뢰는 노르망디와 같은 해변을 치명적인 사륙의 전쟁터로 변모시켰으며 보병과 장갑부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연합군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엄청나며 이 지뢰는 살리기보다는 다치게 만들고 병사들을 고장난 차량에 갇히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바운싱 배티의 불길한 유산은 후속 전쟁에서 여러 모조품이 등장함에 따라 계속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함정의 불호한 기억은 전쟁의 무자비한 잔인성을 증언합니다. 대나무 채찍. 베트남 전쟁에서 그림토라 전술의 참혹한 전술을 목격하며 미군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콩은 고향의 이점을 활용하여 특히 미국의 지뢰 탐지기를 피할 수 있는 대나무 채찍과 같은 고통스러운 함정을 고안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상처 입은 동료를 돌보는 동안 미군을 전략적으로 느리게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보조 함정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1969년부터 1970년까지 미군 부대의 사망자 중 11%가 함정과 관련이 있었고 부상자의 17.7%가 함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가해진 심리적 고통은 정글 지형의 어려움에 더해져 엄청났습니다. 악명 높은 활함정은 3줄에 연결된 살들이 병사들의 몸에 직접적으로 명중되는 반면 비열한 물질로 코팅된 펀지, 스틱들은 감염과 부상을 일으킵니다. 편지 스틱. 베트남 전쟁에서의 공포의 상징은 이 심술궂은 함정들이 전쟁의 불길은 불가지론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목재나 대나무로 만들어지니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가시들은 날카롭게 깎여 가열되고 적군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종종 천연 보호막으로 숨겨졌습니다. 편지 스틱은 순진한 병사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침착한 함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구덩이에는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편지 스틱이 특징이며 이는 병사들을 갇히고 추출 시 심각한 부상을 유발했습니다. 매복에서 사용된 편지 스틱은 적들이 보호를 찾을 때 자신들을 찌르게 만들었으며 이로써 심리적 공포가 더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편지 스틱은 의도적으로 병사들에게 부상을 입혀 헬리콥터 대피를 유도하고 적 부대를 방해하는 무자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시 철조망과 같은 방어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게릴라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대표하며 공포와 고통의 불멸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쿠치 터널. 베트남 전쟁 중에 베트콩 병사들이 사용한 복잡한 미로는 미군에게 악몽이 된 전쟁터였습니다. 이 방대한 터널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여 폭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는 벙커로서 기능하며 숨겨진 베트콩 지휘관들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만 마일에 달하는 지하 통로 안에서 이 터널 시스템을 로지스틱스적으로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미군 병사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터널 주위로 알려진 자원봉사자들은 어둠 가득한 터널을 탐험하며 1911년식 권총 베이오넷 그리고 손전등만을 무장했습니다. 이 터널은 함정으로 도배되어 있었으며 종종 베트콩 병사들이나 위험한 야생동물과의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질병, 물품 부족, 지속적인 위협으로 고통받는 쿠치 터널은 전쟁의 공포를 대표하며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풍경에 불멸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타 함정.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기 있는 유타 산책로에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키는 무시무시한 전술로 설치된 치명적인 부비 트랩이 나타났습니다. 지면 전선과 함께 설치된 이 함정은 20파운드의 쇠붙이 바위를 의심치 않는 하이커들에게 휘두르려고 설계되었으며, 또 다른 함정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목재 기둥 위로 넘어뜨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세의 벤자민 스티븐 나토우스키와 21세의 카이 매튜 크리스텐슨 2명의 용의자가 중재적인 무모한 위험을 초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이 야생동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의심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용의자들은 하이커들을 유인하기 위해 죽은 나무로 만든 피난처를 설치하고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이 함정은 전쟁 시절 전략의 음침한 반영을 강조하여 유타 함정은 베트남 전쟁 중 사용된 끔찍한 전술을 끔찍하게 상기시킵니다. 톱파퍼는 베트남 전쟁의 사악한 상징 중 하나로 경고나 매복의 전조로 전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톱파퍼는 악몽 같은 창작품으로 돋보였습니다. 105mm 유도탄은 총알이 땅에서 돌출되어 의심치 않는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탄압력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의 발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함정은 일상적인 물건으로 위장되었으며 반가에 전술적으로 배치된 수류탄이 연결된 간선을 가진 수류탄 함정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진흙공 지뢰는 진흙 속의 수류탄을 감싸 확실한 접촉 시 즉각 폭발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악명 높은 바운싱 배티는 압력 해제에 의해 활성화되었으며 교란 시 흉곽 높이에서 폭발하여 병사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러한 음침한 장치들은 베트남 전쟁 중 사용된 무자비한 창의력을 과시하여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트리바이어 수류탄 함정. 베트남 전쟁의 무서운 맥락 속에서 트리바이어 수류탄 함정이 악랄한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수동 트리거 메커니즘을 악용하여 파괴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이 함정은 주로 파편이나 바운딩 라인에 연결된 트립 와이어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부비 트랩의 치명적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악질적인 장치에 대항하기 위해 병사들은 실리스트링을 사용하여 트립 와이어를 감지하는 등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빗 D. 챈터 중사가 개척한 것입니다. 또한 그린라인 레이저도 이러한 숨겨진 위협을 비추고 드러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전장을 넘어 트립 와이어는 산업 현장에서도 응용되어 기계 근처의 비상정지 풀 코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함정들은 베트남의 무자비한 게릴라 전쟁에서 나타난 어두운 창의력을 상징합니다. 뱀 구덩이.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극장에서 뱀 구덩이는 상어 웅덩이의 끔찍한 대조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구덩이나 용기는 독성 뱀 파충류, 거미나 정갈과 같은 곤충 및 심지어 쥐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희생자가 여러 동물의 물림이나 쏘임을 통해 사망하도록 고안된 참혹한 장면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이고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었지만 뱀 구덩이는 전쟁의 가혹한 현실에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파충류와 곤충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를 악용하여 이 트로프는 이러한 생물들을 준비된 가해자로 잘못 묘사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러한 생물들은 인간을 피하며 위협받을 때만 방어적으로 물립니다. 뱀 구덩이는 짐승들에게 희생자를 먹이는 서브 트로프로 전쟁의 함정들의 잔인한 창의력을 상징하여 베트남 전쟁의 잔인함의 음침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클레이모어 지뢰. 베트남 전쟁 중 미국 군대에서 개발된 방향성 클레이모어 지뢰는 전쟁에서 무서운 혁신을 상징했습니다. 노먼 맥클라우드가 발명하고 스코틀랜드 검에서 이름을 따온 이 클레이모어는 60도 각도 내에서 치명적인 강철 공들의 패턴을 발사하여 명령에 따라 폭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다용성은 부비 트랩 활성화에 이르러 그 지역을 거부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최대 100m까지 발사되는 파괴적인 60도 부채꼴 모양의 패턴을 가진 클레이모어는 매복, 침투 방지 작전 및 비장갑 차량에 대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효율성은 시내 폭약으로 밀려나는 강철공들의 매트릭스에 의존했습니다. M7 밴돌리어에 들어있는 이 무기는 제어된 폭파 옵션을 갖추고 베트남 전쟁 중 사용된 무정한 전략에 더해 불길한 면모를 더했습니다. 그네 나무 함정. 베트남 전쟁의 고된 전투 환경에서 적에 대항하기 위해 날렵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스타워즈의 제다이의 귀환에서 보이는 장면과 닮은 그네 나무 함정은 베트남의 게릴라 전쟁에서 무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와 이워크 동맹이 무거운 갑옷을 입은 적에 대항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함정은 단숨하고 치명적인 충격을 일으켰으며 매달린 나무로 구성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스톰트루퍼에게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은 훨씬 더 불길했습니다. 줄 2개의 나무, 그리고 짓눌러야 할 대상을 이용하여 이 함정은 전쟁에서의 기초적인 혁신을 상징했습니다. 엔도의 전투장에서나 베트남의 밀림 속에서 그네 나무 함정은 종종 국리와 창의력에 달려있는 생존을 상징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함정은 무서웠으며 어두운 시기에 인간의 창의력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끔찍한 함정들은 전쟁의 잔인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장치들의 상징성은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을 재현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함정의 역사와 전쟁의 무자비한 본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